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메신저 아나운서 장민정입니다. 요새 코로나19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느라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감염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몸이 활력 있게 쓰이지 못하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릎 관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라 양반 다리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다리가 휠 수 있고 더 심하면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노화도 문제입니다.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무릎 통증 질환, 어떻게 예방하고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무릎 질환과 관련해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무릎이 좀 욱신거린다, 저릿하다, 시큰거린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상담 전화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새 네. 확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너무 무서운 말인데. 네,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살이 확 찐 사람들 확진자라고 예. 하는데 동선을 네. 보니까요. 정말로 냉장고, 소파, 가끔 네. 화장실, 침대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예. 움직임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오늘 주제인 무릎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일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면 평소에는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최소한 매일 산책은 한 30분에서 1시간씩은 꼭 했다라시는 분이 너무 잘 지내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질 못하고 또 밖에 사람들을 만나질 못하니까 운동이나 체육활동, 그다음에 사람들의 모임이 적어지다 보니까 관절염이나 이런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근육이 빠지면서 또 이제 관절염이 갑자기 진행돼서 또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코로나 걱정돼야 되고 무릎 그렇죠. 건강 걱정돼야 되고 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또 맞습니다. 에어컨 틀고 요즘 생활하다 보니까 네. 무릎 욱신거리신 분들이 더 욱신거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무릎 질환과 관련된 얘기들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대표적인 무릎 관련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무릎 관절 질환은요, 우리가 그림을 보시다 보면 대표적인 무릎 관절 질환으로는 첫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제고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골과 연골판 그리고 또 모든 무릎의 인대들이 붓고 아프고 통증이 생겨서 이 무릎 관절 전체가 다 망가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런 퇴행성 관절염 질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 나이 때 주로 이제 20대에서부터 40대 때 주로 이제 운동을 하거나 체육 활동을 많이 하면서 아니면 등산을 하다가 무릎을 뜨끔하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두 번째 질환으로 해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입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흔히들 말하는 우리 도가니탕 같은 거 드셔보셨죠? 이 네. 도가니탕의 이 연골판, 이게 물렁뼈,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인데 이게 한번 찢어지게 되면 계속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유 모르게 갑자기 쩔뚝거리고 불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연골판 파열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없이 갑자기 또 물차고 붓고 갑자기 걸는데 쩔뚝쩔뚝거린다. 뼈가 맞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는 세 번째 질환으로 관절에 연골이 떨어져 나간 질환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하얀 연골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빨간 연골이 뼈가 드러나가지고 이 뼈가 드러났을 때 맞히는 부분이 이제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환으로는 이제 주로 젊거나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꺾이거나 축구하거나 갑자기 발이 돌아가면서 네. 뚝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인대 파열, 십자인대나 아니면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해서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질환들 좀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거 내 얘긴데라는 생각이 네. 드실 것 같아요. 네네. 통증의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좀 그냥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정도라고 하고 네. 어떤 분들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환자들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디가 다치고 어떻게 다쳤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무릎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을 통해서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뼈와 뼈가 좁아지면서 뼈끼리 맞히는 느낌이 들면은 극심한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맞히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이제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초기 증상은 걸을 때 약간 시큰거리고 소리가 난다는 느낌이 먼저부터 들다가 소리가 나면서 원래는 통증이 없다가 이 점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약간 시큰거리고 무릎을 구부리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연골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게 되면 무릎이 붓고 열나고 후끈후끈거리고 그다음에 내려가거나 계단 내려갈 때 시큰거리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아마 연골 손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상들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생이신 분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네. 모형을 좀 준비해 오셨어요. 좀 더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릎의 요 앞쪽이 우리가 슬개골이 있는 무릎의 앞쪽이고요. 요 뒤쪽이 이제 앞과 뒤, 이쪽은 이제 바깥쪽, 여기는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슬개골이라는 뼈가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있는데요. 여기를 뒤집어 보게 되면 여기 연골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릎은 크게 이 연골 부분과 그 다음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 측부인대랑 십자인대가 이 속에 숨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십자인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골판이라는 이 쿠션 역할하는 연골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골판이 찢어지게 되면요. 주로 여기 뒷부분이 많이 찢어지게 되는데 이 뒷부분이 찢어지게 되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릴 때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 뒷부분에 하중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계단을 내려가거나 걸을 때 평지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내리막이나 쪼그릴 때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연골판의 파열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힘이 없다. 무릎이 잡아준 느낌이 없고 이게 뭔가 덜렁덜렁거리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인대 파열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무릎에 물차고 붓고 아프게 되면요. 주로 이 뒤쪽 오금 부위가 심하게 당기고 불편해서 이 물찬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원인은 대부분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연골이 맨들맨들한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드러나면은 이런 물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모형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통증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기도 다르죠. 하고 예. 또 통증의 정도, 뭐 네. 초기냐 중기냐 말기에 따라서 또 통증의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의 관절염은 치료가 되면 참 좋지만 여태까지는 이제 치료가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머리가 흰머리 나듯이 연골도 일단 손상이 되면 치유가 안 되고 결국은 자꾸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에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가 맨 먼저 의원에 가시게 되면 엑스레이를 가장 많이 찍으실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우리가 의사들이 찍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은 직접 볼 수는 없더라도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보고 우리가 관절염의 초기, 중기, 말기를 감별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에 맨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무릎의 안쪽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걷는 것도 괜찮고 크게 불편한 건 없는데 가끔 이제 소리가 난다거나 무릎이 시리거나 시큰거리는 게 저기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 병을 제때 치료를 못하고 자꾸 진행이 된 상태에서 더 늦게 오시게 된다고 하면 중간에 보시는 사진처럼 중기로 가게 되는데요. 중기로 가게 되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한 50% 미만으로 갑자기 확 감소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쪽을 찍어서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네. 뼈와 뼈 사이 간격이 50% 미만 감소되면 중기가 와서 이제 관절염이 꽤 왔습니다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증상이 주로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겁이 나고 쉽게 못 내려가고 쉽게 못 올라갑니다. 특히 내려가는 걸 더 힘들어 하시는데 네. 그 이유는 주로 이제 젊었을 때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뒤쪽 연골이 다르면 그렇게 중기 정도로 해서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정말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말기로 넘어가서 오른쪽 맨 끝 사진처럼 뼈가 아예 간격이 없습니다. 뼈가 딱 아이고.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로 뼈끼리 맞드는 아주 심한 통증 때문에 아예 걷는 것도 힘들고 통증 때문에 보행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뭐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우울증까지 와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네. 그래서 점점 그 우울증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말기로 가면은 걷는 게 힘들어질 정도라고 하니까 초기에 네.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초기 신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네, 저기 오른쪽 무릎이 네네. 예, 좀 아파서요. 어떻게 얼마나 아프셨나요? 한 3년 전에 네. 예, 산에를 매일매일 다녔었어요. 산에는요. 예, 예. 네네. 네, 3년이나 근데-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상담을 좀 나눠보시죠. 자, 어머님 지금 실제지만 저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예, 61살요? 네, 61살이요.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어디 등산하시다가 한번 다친 적이 있으셨나요? 예, 이렇게 제가 내 나이를 인지를 못하고 너무 네. 열심히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네. 어느 날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한 2달인가 정도를 계속 다녔어요. 네네. 근데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했었어요. 네. 네네네. 근데 이게 낫지 않고 요 병원 저 병원 가도 네. 제가 그 대신 여기다가 주사는 안 맞았어요. 아, 주사 맞지는 않으셨고요. 예. 예. 그럼 약하고 그것은- 물리치료만 계속 꾸준히 받으셨겠네요. 네, 여기저기 이것저것도 하다가 하다 말다 했는데 제가 이거를 예. 예. 이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겠구나. 이거를 젊어서 이게 시작할 네. 때 안 관리하면 네네. 많이 불편하신 게 어제 계단을 내려가거나 쪼그릴 때가 많이 불편하신 건가요? 쪼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네네. 그쪽을 구부리고 그렇죠. 예. 너무 많은 하중을 주거나 이러면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좀 초기긴 한데 네. 이거는 지금 잡아야지 점점 저희가 부모님들을 제가 다 장남이다 보니까 네. 어머님 두 분을 이렇게 여일 때 보니까 아, 예. 무릎이 아파가지고 바깥 네. 활동을 못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어르신들,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관절염은 그냥 약 먹고, 약이 이제 진통 소염제다 보니까 통증만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약을 이게 평생 드시다 보니까 위를 다 버리고 위염 생기고 위궤양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절염은 자꾸 낫질 않고 자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이 점점점 세지거든요. 그러면은 진통제가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그 부작용으로 또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처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모님들 세대를 봤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젊은 나이 때 관리를 하고 저렇게까지 수술을 하거나 크게 아프지는 않게끔 미리 관리해야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머니 같은 케이스는 이제 물론 저희가 직접 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제 예상으로는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한 관절염은 아니실 것 같고요. 네. 초기에서 아마 중기 사이의 관절염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초기에 간단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또 주사 중에서도 요즘에는 정말 좋은 주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요. 우리가 이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의 재생, 세포 재생이나 인대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활과 적절한 주사와 또 건강 관리.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만나면 겁나는 게 이제 수술하라고 할까 봐 겁나시는데 네, 그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초기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내 몸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관리해서 이거를 수술까지 안 가게끔 관리를 해야 될지, 그거를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하시면 어머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나중에 크게 수술하거나 그럴 일도 없으니까요. 초기에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거를 예방하고 관절염을 진행을 막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검진하듯이 관절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전문 병원과 상의해서 관리 받으시면 절대 이제 크게 잘못되거나 이 관절염, 이 통증에 대해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머니 60대 초반이시면 아직 무릎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빨리 네. 치료 계획 세워보시고 주사 치료 보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저희 상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전문의와 함께 상담 치료 계획을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아예 무릎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디가 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아, 무릎이 관절인데 퇴행성 관절인데 예. 제가 나이가 지금 59세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무릎이 병원에 가니까 많이 짧아가지고 네.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는데 근데 나이가 아직 너무 나이가 젊으신데. 있어서 네. 좀 더 이따가 수술을 해야 좋다고 네. 하시대. 그래서 그래 지금 계속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계속 통증이 꽉 펴서 그래 그렇죠. 지금 문의 전화 한번 드려봤거든요. 네. 어머님이 지금 나이가 너무 59세면은 아주 너무 젊으신데요. 인공관절을 저희가 이제 너무 젊은 나이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은 82세, 83세지만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 때 지금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게 관절의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이 이게 기구가 들어가면 이제 수명이 다 닳아서 그 수명이 다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또 나이 드셨을 때 가장 또 건강이 또 이게 많이 쇠약해졌을 때 또 더 큰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공관절을 최대한 늦추시라고 이게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나이가 너무 젊고 이제 상태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인공관절 할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면 아마 이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말기 소견 4기를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그렇게 진행된 건 좀 안타깝긴 한데 치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기라 하더라도 4기 중에서도 또 초기가 있고요. 4기에 또 말기 소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리가 휘어진 정도랑 또 어머님의 근력, 또 일상생활의 정도. 그래서 이 관절염이 이렇게 심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또 전문가랑 또 상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뭐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 가셔서 이거를 또 다른 방법, 뭐 요즘에는 또 다양한 인공관절 말고도 주기세포나 아니면 자가연골세포 배양 이식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아직은 나이가 젊으셔서 인공관절보다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큰 병원 가셔서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이걸 그냥 참고만 있고 약만 세게 먹어서 버티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20, 30년 전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조직을 재생시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들 보면은 50대, 60대 아직 젊으신데 이 관절,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저희 화면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원장님 무릎 질환을 좀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네네. 내가 여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상담 전화 나눠보셨듯이 좀 치료법이 다를 것 전혀 같아요. 다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무릎 질환은 단계별로 해서 초기에 비교적 오신다고 하면 어머님이 운동 치료나 이 근력 상태를 보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또는 재활치료, 그다음에 또 체외 충격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근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초기에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소리가 나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지나서 통증이 오고 시큰거리고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수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손상된 연골을 이게 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연골은 절대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불치병이니까 진행이 돼 있는 걸 최대한 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막아보고 참다가 연골이 결국은 다 닳아버리면 그때 인공관절하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연골이 손상되기 초기에 오셨으면 그 연골을 완전히 재생시켜서 우리가 이 초기에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가장 최신 지견으로는 또 뭐 자가연골 세포를 이식해서 늑골에서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자가연골 세포를 이렇게 추출해서 그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자기 거를 이용해서 이게 연골을 바로 이식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술도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자기 걸 이용하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없겠네요. 동시에 이제 그 늑골에 채취한 연골 세포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이제 체중 부하나 이런 걸 빨리 디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형물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또 비수술 치료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대나 그 연골, 그다음에 십자인대, 연골판의 파열 등을 이제 치료를 하는 여러 가지 재생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중기나 초기의 질환을 확실하게 좀 치료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수술까지 가는 거는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수술은 이제 결국은 수술인데요. 그럼 뭐 인공관절이나 이런 관절 내시경 이런 수술들이 있겠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관절 안 좋다 하면 수술부터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렇죠. 수술받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치료에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 가운데 저희가 먼저 줄기세포 이식술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첫 번째로 이제 이 줄기세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태아의 탯줄, 그 태반에서 성체 줄기세포, 그 중간 배엽 성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그거를 배양해서 우리가 한 앰플당 보통 한 3억에서 5억 세포 정도의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합니다. 근데 그 줄기세포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한 앰플당 우리가 연골 손상의 한 3제곱센치에서 4제곱센치를 재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식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연골이 초자연골로 자라면서 연골이 잘 아물게 되는, 그리고 연골로 인해서 물입에 물 차고 붓고 막 통증이 왔던 시큰거리는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치료법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치료법이 모두 다 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치료법이 가능한지, 이 치료법이 이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더 악화되거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방법에 대한 자료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보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손상된 연골, 연골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뼈 주변에 우리 도로 위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것처럼 네. 한 3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연골이 그 뼈 주변을 감싸면서 매끈매끈한 연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관절을 잘 쓰는 건데, 손상된 연골, 관절염이 사기가 오면 저렇게 뼈가 다 드러나서 연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하얀 연골이 덮여지지 않고 우리가 빨간 뼈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옛날에 이런 방법을 이제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인공관절 말고 지금 이 손상된 연골을 우리가 성체, 그 중간 배엽 성체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줄기세포로 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을 유도해서 세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연골 손상 부위에 주사기를 주입해서 도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골의 분할을 촉진하고 또 염증을 완화시키고 물 차는 걸 가라앉히고 연골의 기질 분해와 단백질 활동을 억제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만 가라앉혀도 일단은 연골 손상이 진행되지는 않고요. 동시에 연골의 재생까지 유도를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재생 과정, 그 재활 과정을 잘 겪게 되면 재생된 연골로 재생이 되면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왼쪽 아래에 그 하얀 연골이 덮은 것처럼 이 연골이 없던 부위가 연골로 재생되게 됩니다. 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은 이제 네.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그렇죠. 치료법은 그게 가능하다니까 참 신기한데 그렇죠. 예. 이 치료법 진짜 좋은지 실제 네. 치료하신 분들 사례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64세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로 이제 배드민턴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막 열심히 운동해서 나는 건강하다, 무릎 쪽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갑작스럽게 무릎에 물 차면서 뜨끔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라서 동네에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괜찮다, 관절염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셔서 그냥 물만 뽑고 연골세 맞으면서 참고 지내셨는데 네. 이게 2달, 석 달 지나도 또 물 차고 붓고 아프고 통증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지라고 해서 더 큰 병원 오셔서 그다음에 치료를 받으려고 해서 검사를 해보셨는데 왼쪽에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하얀 연골로 덮여 있어야 할 부위가 이렇게 뼈가 드러나서 완전히 연골이 큰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고. 다행히도 아직은 연골 손상 부위가 넓지가 않고 요게 2제곱센치 정도 돼서 요 부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고요. 줄기세포를 이 중간 사진이 이제 도포한 사진이고요.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지금은 아주 이렇게 뭐 다시 또 운동이나 이런 걸 다 하시는데 살아났네요. 네. 예, 기존의 연골보다 더 하얗게 완전히 채워져서 깨끗한 연골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71세 남성분이고요. 그리고 등산이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셨던 분인데 7년 전부터 이제 무릎의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지내는 건 아닌데 조금씩 점점 계단 내려가기도 힘들고 욱신거리고 밤에 잘 때도 욱신거려서 너무 아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참고 지내시려고 했는데 자제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걷는 게 불편하니까 모시고 오셨던 분인데 대부분은 이제 그 병원을 갔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버님도 근력도 좋으시고 다리도 이렇게 많이 휘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 주기세포를 이식하면서 연골 재생을 유도를 했고요. 그 다리가 휘어진 부분은 일부분은 저희가 이제 휘어진 다리도 교정을 해서 O자형 다리를 똑바르게 해주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같이 해서 좋아졌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67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이제 60대 후반이셨는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내려가지 못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겨우겨우 내려왔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약, 주사, 물리치료 다 했는데 좋아지지는 않고 걷는 게 계속 불편해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무조건 권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왼쪽 사진처럼 연골이 아주 심하게 떨어져 나갔고 연골판이 찢어졌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이전에 있던 연골 결손 부위가 오른쪽 사진처럼 완전히 이게 채워지고 연골이 메꿔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실제 치료 사례를 보니까 60대도 가능했고요, 또 네. 70대도 맞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아기들 다친 뒤에 이렇게 새살이 싹 돋아나는 것처럼 네, 네. 연골이 재생된 게 신기한데 네. 이 시술 또 다른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시술의 특징은 이제 그 우리가 신생아 태초에서 뽑은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주로 나이에 제한이 없고 또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연골 손상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넓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절개도 아주 최소 절개를 통해서 주사를 주입하는 거고요. 단일의 치료로 재생을 유도한다고 하면 탁월한 재생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시술 시간은 한 30분 내로 아주 짧은 아주 장점이 있어서 이런 장점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랑 상의해서 해당 사항이 된다면 이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로 저희가 전화번호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평소에 무릎 통증과 관련된 고민들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료법을 궁금해하시는 상담 전화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서요. 좀 상담 전화 연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버님 좀 어디가 안 좋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그 무릎이 안 좋아서요. 아, 네. 예. 얼마나 어떻게 안 좋으셨나요? 무릎이 작년 초부터 이 무릎, 양쪽 무릎이요. 네네네. 이게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냥 그 인근 병원에서 이제 진통 소염제 같은 걸 이제 예. 처방받아서 좀 먹었다가 괜찮았는데 올해 네. 4월경에 네. 이제 오른쪽 무릎 통증이 이제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조금 이제 언덕 쪽에 있어서 내려갈 때 굉장히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갈 왼쪽에다가 때요. 이제 힘을 예. 주고 네네. 좀 이제 이렇게 보행을 했었는데 네네. 좀 시간이 약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른쪽 무릎 통증이 좀 이제 완화가 돼서 네. 좀 괜찮았나 그랬는데 조금 며칠 지나니까 이제 왼쪽 무릎 통증이 왔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오른쪽보다 심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병원에 네. 그 입원을 좀 했었어요. 아, 예. 오른쪽 이게 치료를 뭐 어떤 치료를 받으셨죠? 네?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특별한 치료는 없었고 아, 예. 그 진통 소염제나 그런 쪽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MRI 촬영을 했어요. 아, 양쪽 예. 무릎을.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서 네. 그 진단이 나왔고 왼쪽 무릎은 이제 그 인대가 조금 찢어진 걸로 인대가 찢어진 걸로요. 그 소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거기서 이제 퇴원하기 전에 그 콘주란이라는 조직 네. 수용 그거를 네. 이제 맞고 퇴원해서 네.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3회를 맞았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제
왼쪽 무릎 통증이 계속 왼쪽 무릎은 이제 계속 통증이 이제 그 완화되지도 않고 심해져서 네. 집에 있는데 그 방송을 보니까 네. 그 줄기세포 그 치료가 또 있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버님. 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7세입니다. 67세시고요. 지금 일단은 아버님의 증상은 관절염이죠.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릎 안에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연골과 연골판이 다 찢어지고 또 인대가 부어오르고 무릎 전체가 망가지는 게 관절염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통증이 너무 심했을 때는 아마 어딘가가 아주 심하게 연골판이나 연골 조직이 심하게 떨어져 나가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활동을 줄이고 입원해서 안정 취하고 한두 달 쉬게 되면은 그거는 그래도 상처가 좀 더 진행되지 않고 아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가라앉으면서 주사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다고 했는데 이 주사들은 한 가지는 특징은 뭐 그렇게 해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버님의 연골을 재생을 유도하지는 못했고 결과적으로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주사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아버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쓰다 보면 우리가 무릎 관절을 다시 또 이제 쓰다 보면은 이게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이 이제 왼쪽이 아팠는데 그거를 제때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만 쓰다 보니까 또 오른쪽이 따라 망가지면서 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 오실 때. 그래서 이게 한쪽이 불편할 때 그거를 너무 병을 키워서 참다가 오시게 되면 반대쪽이 또 따라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양쪽을 또 큰 수술하신 분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아버님도 지금 또 오른쪽이 아픈데 또 오른쪽을 아파서 안 쓰다가 이제 왼쪽을 쓰다 보면 또 왼쪽이 또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양쪽이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그래도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그 치료를 이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검사한 거 있으면은 그걸 또 가지고 오시면서 또 뭐 너무 오래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현재 상태를 보고 가능한지 재생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전문가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버님 오른쪽, 왼쪽 무릎이 번갈아 가면서 말썽이신데요. 네. 이분은 좀 근본적인 연골 재생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원장님이 권해주셨으니까요.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꼭 이 부분에 관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치료 받으셔서 네. 언덕 위에 되게 계신데 좀 그러니까요. 거뜬히 오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무릎 통증 치료법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보통 수술을 좀 꺼려 네. 하시는 이유들이 오래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수술하고도 오래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네. 걱정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걱정들을 좀 해결해 줄 자가 연골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본인의 늑골을 해서 연골을 채취해서 그 연골을 배양해서 무릎 관절, 연골 손상된 부위에다가 넣게 되는 새로운 방법인데요. 본인의 연골 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소마취나 이제 부분마취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날 당일날 채취를 하고요. 그 연골 세포를 채취해서 증식과 분리를 통해서 이제 연골 세포를 배양하게 돼서 연골화 배양이 보통 4주에서 한 6주, 네, 길게는 한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가 되면 이 연골 기질세포를 우리가 무릎 연골의 손상된 부위에다 넣게 되는데 기존의 줄기세포랑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는 연골을 다 재생시킨다는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늑골,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70대고 80대인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늑골에 채취한 연골은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한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의 장점은 이 늑골 세포, 연골 세포를 채취해서 이식을 할 때 다른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줄기세포는 주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반액체 상태거든요. 하지만 늑골을 채취한 연골 세포는 어느 정도의 약간 고형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중 부하나 이런 걷기, 재활이 훨씬 더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 기간도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2박 3일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빨리 보행을 하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를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병변이 크면 클수록 또 양측성으로 아주 심한 병변이 넓을수록 이 자가 늑골을 채취를 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통증이나 기능이 완화되고 개선되기 때문에
자가늑골, 자기 연골 세포를 채취해서 넣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치료 받고 좋아지신 분을 만나보면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한번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성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내려올 때 극심한 이 뼈가 맞닿는 통증이 있어서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했고요. 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고 쪼그리는 건 아예 못한다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만 드시면서 참고 참다가 오셨는데 시술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뼈가 드러났던 부분들이 이런 자가 연골세포 치료를 통해서 시술 후에 연골 배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연골이 자라고 나니까 지금은 이런 뼈 맞닿는 느낌도 없고 훨씬 무릎이 부드러워서 걷는 게 너무 좋다고 부드럽다고 얘기하셨던 분입니다. 네. 예. 또 다음 분은요, 좀 많이 참다가 병원에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68세 어머님인데 참을성이 너무 좋으셔서 아이고. 이게 참을성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닌데 병을 그쵸. 키워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시큰거리고 통증도 심하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그냥 참고 참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인공관절은 무섭고 꺾는 것도 너무 겁난다. 옆에서 이게 인공관절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 너무 무섭다라고 해서 저희 병원 오시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술 전에 연골에 뼈가 드러났던 부분들이 이제 자가 연골 세포를 통해서 연골을 배양을 하고 시술 후에 이제 연골의 이식을 통해서 하얀 연골로 덮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일단 수술하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거든요. 네. 근데 수술하지 않고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사례를 또 만나보니까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비수술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주사 치료도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주사 꽁 한 방 맞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주사 한 방은 아니지만 아니군요. 몇 방이지만 주사 치료는 이제 저희가 그 대부분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절염은 모든 조직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망가지는 조직의 그 속도, 그다음에 관절이 망가지는 정도를 관절염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은 결국은 인공관절이나 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일을 하면서도 치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병을 가게 돼서 어떤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을 권하다 보니까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치료를 못하고 병은 더 악화돼서 언젠가는 또 더 아파서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수술 방법이 더 바뀌어서 더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관절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대가 약해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관절 무릎 전체가 망가지면서 염증이 과하게 생기면서 뻑뻑하고 붓고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사를 통해서 초기에 특히 오실수록 부분적인 손상을 집중적으로 손상 부위를 찾아서 거기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인대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연골판 찢어진 부분의 조직, 세포를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그 재생을 연골도 우리가 심한 손상이 아닌 경우는 아주 심한 손상은 결국은 뭐 줄기세포나 연골 이식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초기에 금이 가거나 살짝 금이 가거나 연골 연화증이나 아니면 연골이 아주 부분적인 손상인 경우는 주사를 통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고 주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게 한다면 최대한 뭐 우리가 관절을 향해서 가는 속도가 110km를 향해서 빨리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주사 치료를 통해서 5에서 한 10km를 확 낮출 수 있는 늦출 수 효과를 있는 거군요. 결국은 수술을 뭐 5년, 10년 뒤에 할 수 있는 거를 아예 10년, 20년 뒤로 더 늦출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치료가 무릎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무릎 말고도 어느 관절이든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깨나 우리 어깨는 주로 이제 오십견이나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팔꿈치는 주로 이제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그다음에 손목 쪽의 건초염 같은 경우도 있을 때 주사 치료를 가능하고요. 무릎과 발목에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이나 인대 파열,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또 발목의 인대 손상으로 해서 초기에 오신 분들은 이런 치료를 해서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척추에 허리, 목 디스크에도 초기 그 근육이나 인대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주사를 통해서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 말고도 어깨, 팔꿈치, 뭐 척추에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사 치료 더욱더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 네. 주사 치료 받고 좋아지신 분들 역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6세 여성분이고요. 무릎 안쪽에 이제 집안일이나 운동식 무릎 통증이 좀 많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정밀 검사를 보니까 연골에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있었고 연골이 완전히 다 벗겨진 건 아니라서 근데 심하게 불차고 붓고 이물감이 있어서 못 걸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사를 3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3회 시행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찍은 경과를 보니까 이 수술 전에 심하게 부어있던 무릎 주변에 뼈에 부종하고 무릎에 물차 있던 것들이 다 가라앉고요. 아주 편안해져서 연골도 더 진행되지도 않고 손상이 더 악화되지도 않아서 일상생활이 상당히 많이 편해졌다고 너무 만족하시고 가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달에도 이제 주사 치료 받으신 분인데 무릎에서 뚝뚝 하고 소리가 나셨다고요. 네, 이게 소리가 나면서 어긋난 느낌? 이런 게 뭐가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생기는데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쪼그려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구부리기가 힘들고 피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오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동네 병원 가니까 이거는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나는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또 뭐 3개월은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은 못 하겠고 난 당장 일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 병원 오셔서 일단은 그러면 주사를 한번 치료해 봅시다라고 해서 치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연골판 파열이 아주 심했고 물도 많이 차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사를 맞고 나서 일상생활 일도 조금은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쪼그리거나 이런 건 좀 피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상처도 잘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일상생활도 조심할 건 조심할 거 가르쳐드리고 주사 치료를 통해서 현명하게 그래도 더 악화되지 않고 관절염이 더 빨리 악화될 수도 있었는데 이 시기를 잘 주사를 통해서 치료해서 다행히도 지금은 잘 일상생활도 지내면서 불편함 없이 지내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이렇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다, 장마철에 더 저릿저릿하더라,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상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아래쪽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전문의와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버님 어디가 안 좋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는 전라북도 김제인데요. 네. 무릎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예. 관절경 관절경으로요. 수술을 예. 네. 대학병원급에서 했는데 네네. 오므려 폈다 하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하고 나서요. 네. 예. 근데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한 5년 됐는데 오래되셨네. 예. 지금은 이제 아프거든요. 그래서 구부러져 폈다 소리도 나면서 아프신 건가요? 예. 일상생활할 때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걷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가 힘드세요? 아니면 뭐 소리는 나는 거 상관이 없는데요. 그때도 네. 났으니까. 근데 네. 아프니까.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에 시술하셨을 때 연골판을 좀 뭐 다듬었나요? 예, 파열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꼬매질 않고 부었어요. 꼬매지 않고 그냥 다듬고 정리를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관절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찢어진 연골을 다듬어주는, 이게 찢어진 게 더 찢어지지 말라고 간단하게 정리라는 시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연골판보다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얇아지면은 그만큼 충격을 흡수할 수가 없고요. 그 충격을 흡수를 못하는 것들을 모든 거를 이제 연골이 직접 맞아서 연골끼리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 5년을 쓰다 보면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은 이제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서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또 다른 또 이제 새로운 또 병이 진행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아버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또 이제 불편한 걸 계속 참고 지내다 보면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더 큰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안 하기 위해서 요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관절염을 이게 큰 플랜을 아버님이 이제 평생 살아가시면서 수술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짜서 이게 수술까지 안 가게끔 주사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잡고 정기적으로 2, 3년 이게 시술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난 이제 20대처럼 좋아진 거야.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요. 아버님이 앞으로는 더 관리를 잘해서 이제 큰 수술까지 안 가게끔 또 다른 수술을 안 하게끔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유기적으로 잘 얘기하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건강검진을 꼭 하셔서 이게 이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좋고 지금 관절염이 초기일 때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네, 멀리 김제에서 전화를 네, 주셨는데요. 네. 지금 한 차례 시술로 연골이 많이 얇아지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무릎 오랫도록 더 건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전문의와 꼭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좀 갇혀있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하시면서 또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행복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건강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이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노력입니다. 집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상담 전화 걸어보시고 병원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